네, 안녕하세요. 하이명리입니다. 네, 잘 지내시죠? 네. 오늘은 그 정사일주분들, 그 새해 운세하고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1부를 찍어드렸고, 이제 2부를 이제 오늘 또 이렇게 촬영을 해서 업데이트를 해 드릴 건데요. 일단 오늘은 그 마인드적인 측면을 많이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난 1부에서는 제가 이제 금전적인 측면, 주로 이제 금전적인 측면을 많이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왜냐면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렵고 하셔서 제가 이제 금전적인 측면을 많이 이렇게 문의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개인적으로 이 마인드를 어떤 식으로 가져가시는 게, 서로 이런, 조화롭게, 개인적인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지 그런 측면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촬영하는 날이 또 마침, 물론, 음력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새해가 됐잖아요. 양력, 이제 달력 기준으로. 오늘이 1월 1일인데, 또 이렇게 언제나 또 저한테 많은 또 성원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드리고 또 새해에 또 복 많이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정사일주 분들, 기준으로 해서 오늘 또 마인드적인 측면 어떻게 가져가셔야 되는지 제가 오랜만에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을사년이잖아요. 새해가 되면 이런 식으로 을사가 되고 이제 그 정사일주 분들이 이 운을 이제 맞이하게 되시는 거죠. 자, 오늘은 좀 이렇게 국어적으로 많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국어적으로요. 자, 보시면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식으로 설명을 드리면 좋을까? 이제 마인드적인 거. 자, 보세요. 이 을사년이 되면 마인드적인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아마 이럴 개연성이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강한 정체성, 그러니까 강한 확신, 그죠? 뭔가 하면 확실히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확신, 그 다음에 강한 경쟁심, 그죠? 그 다음에 강한 성취욕, 그죠? 성공을, 거머쥐려는 그런 아주 좋은 거죠. 이런 것들이 들어왔다라는 측면이 분명히 심리적으로 발동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이거는 왜냐면 이것을 잘 쓰시면, 이런 심리적인 어떤 기제를 잘 쓰시면 강한 정체성과 강한 확신, 그 다음에 또 경쟁심, 특히 이 경쟁심 같은 거는 일종의 아주 긍정적으로 레버리지 역할도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삶을 살면서 경쟁심이 또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건강하게 활용을 해야 된다는 측면도 제가 이제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성취욕, 어떤 성공을 향한 어떤 강한 어떤 그런 추진, 그죠? 이런 것들을 하실 때 이런 마음이 드실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마인드 자체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중간중간에 체크를 하시거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는지를 제가 이제 언급을 드리려는 거죠. 뭐 그런 취지고요. 자, 보시면 여기서 공통점이 보이시죠? 다 강하다라는 측면이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죠. 뭔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좋은 기운이 들어올 때, 강한 기운이 들어올 때는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이제 금전적인 측면을 말씀드렸던 거고, 오늘은 이제 마인드를 말씀드려 보면 이 강하다라는 건 뭐냐면, 일단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건강입니다. 건강. 네. 이 건강적인 측면에서 어떤 부분을 제가 부각해서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이제 최고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분은 과음 있죠. 술을 많이 가까이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과음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내년에는 그 평상시보다 제가 이걸 빨간색으로 쓰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평상시보다 과음을 최대한 안 하시는 쪽으로. 그래서 그 음주 자체를 좀 이렇게 평상시보다 줄여서 하시는 걸 정말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이유는 있지만 제가 그것까지 이제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고, 자, 과음은 안 하시는 걸로 마음을 꼭 이렇게 갖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술을 한번 드시게 되면 이게 술이 우리가 좀 그런 표현 좀 그럴 수 있는데 술이 자꾸만 이렇게 술이 잘 먹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과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럴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내년에. 그래서 건강적인 측면이 그런 부분에서 과음을 절대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평상시에 이제 그 컨디션이 잘 안 좋고 그러신 분들 이제 간 건강을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특히 간 건강 정사일주분들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간 건강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대표적으로 우리 일상에서는 과음을 절대 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당연히 논리적으로 맞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강한 기운이 들어왔다라는 측면에는 이러한 이면도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우리가 간과할 수 있거든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정리를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음주를 뭐 어느 정도 즐기는 건 좋지만 너무 과하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게, 그리고 또 그건 어떤 것과 관련되냐면 간 건강과 관련이 매우 깊습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요. 또 어떤 걸 말씀드려야 되냐면, 강한 정체성과 강한 확신에서 오는 어떤, 그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이 부분 말씀드릴게요. 강한 정체성과 강한 확신이 이제 많이 드시게 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이렇게 좀 제가 나쁘게 표현하면 좀 뭐 나쁜 의도는 아니고요. 좀 이렇게 과하게 표현하면 내가 확실히 옳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시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왜냐면 이제 다들 이제 보통 제 채널은 성인들이 들으시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압도적으로 내 의견이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바로 그 시점일 확률이 높습니다. 확률이지만 물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법률이나 그죠? 법률이나 그다음에 내가 이제 우리가 지켜야 할 룰, 그죠? 뭐 관행이나 어떤 업무를 하실 때 관행이나 또는 관습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과거의 실수, 과거에 내가 했던 실수로부터의 교훈, 이런 것들을 항상 중시하셔야 됩니다. 마음속 자체에. 왜냐면 이게 순간적으로 그런 표현을 쓰면 좋겠네요. 순간적으로 그것을 망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이도록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법률, 룰, 관행, 관습을 준수해 주시고 지키려는 마음을 항상 내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 마음이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좀 무시하는 방향으로 이게 갈 수가 있어요. 이걸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과거에 했던 실수를 또 반복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때 생각했던 그런 나만의 교훈들이 있잖아요. 경험에서 오는 그런 교훈들을 잊지 않으시려고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그렇게 제가 그렇게 잘났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좋은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요쪽 부분이 조금 소홀해질 수 있다. 이런 표현 쓸게요.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겠고, 이것은 좋은 측면에서 항상 그 이면입니다. 마치 빛과 그림자처럼 언제나 모든 현상은 하나의 단면으로 오는 게 아니고요. 항상 양면 혹은 입체로 오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와 또 유사하게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대한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최대한 넓고 종합적으로 사고를 하셔야 됩니다. 내년엔 특히 넓고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생각이 한쪽으로만 흐르실 수 있어요. 생각이라는 어떤 일을 대하셨을 때 생각이 한쪽으로만
왜냐면 보세요. 그죠? 강한 정체성과 확신이 드는데 생각이 자꾸만 이렇게 넓게 갈 확률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어적으로 그런 겁니다. 물론 이론상 근거는 있지만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좀 이런 거, 그죠? 최대한 넓고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사고의 경계를 확장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좋겠다. 이거는 앞으로 25년, 26년, 27년 좀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고의 경계를 늘 이렇게 넓게 가져가는, 그래서 좀 품이 넓게, 품이 넓은 사람으로, 사고의 경계가 넓은 사람으로 좀 이렇게 지내시면 좀 이로울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정리하면 항상 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아요. 자, 이게 또 이런 것도 있죠. 경쟁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좋게 레버리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긍정적으로 쓰셔야 되겠죠. 생산적으로 건강한 느낌으로 경쟁심을 활용하시면 좋고, 이거하고 관련돼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격증 공부를 하셔도 좋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자격증 공부를, 근데 지금 이거는 1년에서 3년짜리, 요 정도 기간으로 되는 자격증이 있죠. 그걸 공부하셔도 됩니다. 시기적으로. 내년부터죠. 25, 26, 27. 그래서 뭐 1년 안에 끝내면 가장 좋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왜냐면 이 경쟁심과 성취욕이 동시에 이렇게 발현되기 때문에 자격증으로 가셔도 돼요. 쓸 수 있어요. 그 에너지를. 그래서 이제, 정사일주분답게 좀 실리추구형 자격증을 하셔야겠죠. 뭐 뜬구름 잡는 거 하지 마시고, 실속 있고 실리 있는 그런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걸로 에너지를 쓰셔도 좋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에너지는 분명히 있거든요. 강한 정체성, 강한 확신, 강한 경쟁심, 강한 성취욕. 이 세 가지, 이 세 개의 테마가 항상 심리적으로, 마인드적인 측면에서는 우리에게 이롭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쓰시면 좋다. 그 중에 한 방편이 바로 자격증 공부가 되겠죠. 너무 길게 잡고 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드리는 모든 내용을 혹시 참고하실 거면, 참고를 하신다면, 제가 이제, 정화일간, 그죠? 정화일간하고 병화일간 이런 식으로 또 찍은 내용이 있어요. 이것도 보셔야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하시면 안 됩니다. 종합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왜냐면 지금, 저마다 환경이 다 다르시고, 나머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6글자하고 대운을 다 다르게 쓰시기 때문에, 이거 뭐 제가 말씀드렸다고 그거 딱 잡고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침 내가 자격증 공부를 하려고 했어. 그죠? 그런데, 그 시기가 들어왔으니까 활용해야지. 이거는 괜찮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요즘 같은 경기에서는, 요즘 같은 그런, 경제 상황에서는, 뭐, 직장을 그만두고 공부를 하시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왜냐면, 그거는 명리적인 거고, 우리가 상식과 환경은 무시할 수 없어요. 제가 써드릴게요. 중요하니까. 상식과 환경을 기초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항상. 그래서 어디서 뭐 어떤 그런 새 운세를 보시든지 간에, 그 사람 말이 명리적으로는 맞을 수 있어도 어떤 상식이나 환경, 자신이 취한 환경에 맞지 않으면 그건 취사 선택하셔야 돼요. 근데 내 환경에서 예를 들면 뭐 자격증 공부를 하루에 한 2-3시간 정도는 할 수 있어. 여유 있게 할 수 있어. 그럼 하시면 되죠. 직장 생활이나 어떤 사업에 지장 없이. 그죠? 직장 생활이나 사업의 어떤 경제 활동에 말 그대로 지장 없이 내가 뭐 3-4시간 정도는 2-3시간 정도는 매일매일 쓸 수 있고 한 3년 정도 길게 보고 하면 할만 하겠네. 이렇게 하면 쓰시면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환경을 무시하시고 결정하시면 안 된다. 특히 요즘 같은 좀 경기가 안 좋잖아요. 많이 안 좋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건 공부에 뭐 전업으로 공부를 한다.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죠. 전업으로 공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계속 마인드적인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정한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뭐, 갑자기 무슨 말이야? 이럴 수도 있거든요. 나 원래 되게 다정한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다정한 마음.
맞아요. 저도 알고 있어요. 정사일주분들은 마음 자체가 말 그대로 다정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따뜻하죠. 말 그대로. 마음 자체가. 근데 그 마음이 자꾸만 흔들릴 때가 올 수 있어요. 내년에. 흔들리는 시점이 살짝 올 때 스스로 그걸 유지하려는 필요성을 느끼셔야 돼요. 이건 달리 말하면 좀 더 깊게 얘기하면 배려하는 마음이 평상시에 있으셨는데 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배려하는 마음이 충분히 높으셨는데 그 마음이 자꾸만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그런 마음이 들 때 좀 스스로 그것을 좀 조심하려는 그런 필요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뭐 그렇다라는 뜻이 아니고 다정한 마음이 나는 원래 있는데 왜 이상하게 내가 자꾸 저 사람을 배려하고 나는 원래 배려를 잘하는데 왜 배려가 잘 안 되지? 이럴 때일수록 좀 그런 마음을 계속 유지하려고 배려하는 다정한 마음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것도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강한 정체성, 강한 확신, 강한 경쟁심, 성취욕에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개념인데 항상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마음도 우리가 유지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내년에는 또 이런 게 있어요. 나를 돌봐주는, 그죠? 나를 도와주는, 이제 뭐 성인들이 많으시니까 돌봐준다는 표현 좀 그렇고, 나를 도와주는 윗사람, 그죠? 그리고 부모님, 그죠? 이분들한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하셔야 되는데, 이분들의 존재를 늘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물론 이제 서로 이제 관계가 좋을 때에 물론 해당은 되겠지만, 그래도, 이런 마음을 왜냐면 이런 마음이 조금 이렇게 유지가 잘 안 돼요.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나를 도와주는 윗사람이나 부모님한테 감사하는 마음이 자꾸만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그죠? 그러니까 엄마 혹은 그죠? 어머니 그죠? 엄마 혹은 뭐 아버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상황에 따라 다 다르지만 이런 분들 그죠? 특히 제가 다 쓰는 이유는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부모님 제가 이렇게 통칭하겠습니다. 이분들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늘 유지하려는 왜냐면 그런 마음이 좀 줄어드는 게 있다라고 하면 그 순간에 내가 그런 마음이 드나 보네. 난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심리적으로 그렇게 이제 좀 줄어드는 거죠. 그런 때가 좀 이제 사실 이제 그런 때이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그걸 좀 스스로 이제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이거죠. 다정한 마음입니다. 다정하고 따뜻한 마음. 이제 더 넓게 얘기하면 배려심. 그리고 아무한테나 배려를 하라는 건 당연히 아니죠. 배려를 받을 만한 대상이나 사람한테 해야 되겠죠. 그거는 아무한테나 배려하라는 뜻은 아닌 건 아시죠? 상식이죠. 그거는. 그리고 배려도 당연히 강약이라는 게 있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면 자기 자신을 너무 희생하면서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최고로 중요한 거는 어쨌든 자기 자신이 온전하게 행복한 삶을 사시는 과정에서 이것을 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애정, 좀 넓게 보면 인간에 대한 애정입니다. 인간에 대한 좀 사람이 싫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애정, 이런 것도 좀 줄어들 수 있어요. 좀 그럴 때 있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그런, 좀 애정이 줄어든다? 저 사람, 막 이제 직장 생활 하다가, 막 저 사람 이제 평상시는 괜찮았는데, 그냥 좀 보기 싫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자꾸만 드실 때일수록, 그런 따뜻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좀, 배려할 대상이라면, 그런 마음을 좀 내시는 쪽으로, 유지하시는 쪽으로, 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이제 마인드적인 측면, 내년에 이제 마인드를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아까 이제 실리추구 자격증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 그러니까 다 이제 이 부분에서 어떤 걸 활용하시든지 간에, 한두 개라도, 이제 생각을 해 두셨다가 쓰시면 좋아요. 분명히 이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제가, 또 다음에 또 정리되는 내용이 있으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